어제 서울시청 인근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13명, 이 중 사망자는 9명이고 부상자는 4명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이번 사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한밤중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너무나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정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어제 밤 오후 9시 30분경에 시청역 인근에 있는 웨스틴 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제니시스 차량이 일방 통행인 4차선 대로를 역주행합니다. 그래서 약 200m 정도를 역주행했고요. 차량 2대를 추돌한 이후에 지금 보행자들을 충격했는데 지금 차량에 받치신 보행자 중에서 지금 9분이 사망을 하셨고요. 나머지 이제 부상자까지 포함한 13명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였습니다. 네. 사고 이후에 영상이라든가 목격자들의 진술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번 사고 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일단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일단 많이 난 이유는 여기 지역이 지금 역 앞이기 때문에요. 평소에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인근 번화가로 이동한다든지 직장인들이 지하철을 탄다든지 그리고 여기가 경기 수원, 성남, 용인, 고양동으로 이제 향하는 서울에서 이제 출발하는 버스 그 정류장과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 한복판에 또 저녁 9시 30분이라는 그 시간이 맞물려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일단 그 차량이 역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정말 방심한 사이에 급가속으로 차량이 다가왔는데 보행자들이 여기서 신호 대기에서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고는 분들이 이제 대기하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고 이후에 바로 그 운전자는 지금 피해자로 아마 전환됐을 것 같은데 이 피해자는 바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급발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차량을 손쓸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급가속이 이루어졌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운전자는 사고 이후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 급발진의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조금 낮다라고 봅니다. 급발진이 됐을 때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급발진의 특성은 급가속이 이루어지고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게 차량 속도가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동 장치를 잡으려고 해도 브레이크가 딱딱해져가지고 이제 듣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동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속은 더 붙게 되고 그래서 이런 급발진 차량들이 정지를 하는 경우는 보통은 어디 구조물에 들이받아가지고 전봇대든 가드레일이든 건물에 들이받은 상태에서 차가 막 빙글빙글 돈다든지 뒤집힌다든지 이런 강한 충격을 받아서야 겨우 이 급발진이 멈춰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연합뉴스에서도 보도를 하셨지만 현장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횡단보도 앞에 차량이 제네시스 차량, 가해 차량이 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그 운전자가 본인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에 이상 결함이 없었다라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급가속이 이루어지고 차량 속도가 제어가 안 되는 게 보통 급발진의 현상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지금 차량 2대를 추돌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행자들을 친 이후에 차량이 멈췄다. 그것도 제동장치를 잡고 멈췄다. 이걸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이제 목격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지금 시민들도 주장을 해주시는데 저도 지금 이 사고 초기에 이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급발진이 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오히려 운전자가 이제 그 역주행한 것도 좀 눈여겨봐야 돼요. 왜 역주행을 했을까? 보통 정상적인 운전 차량 같은 경우는 역주행을 절대로 하지 않죠. 지금 여기는 일방통행 도로거든요.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빙글빙글 돌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역주행을 했을까? 그러면 그 역주행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경찰이 조사하고 수사를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급발진에 의해서 역주행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역주행으로 그러니까 역주행으로 운전자가 진입을 해버려가지고 네. 운전자가 당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당황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을 헷갈려 해가지고 뭐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았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도 일단 우리는 열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사고 원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운전자 부주의나 뭐 실수나 운전 미숙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운전자의 과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동승자가 탑승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차량에서 뭐 서로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화가 나서 홧김에 차량을 막 몰고 가는 그런 경우도 과거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고가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꼭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뭐 이제 뭐 말다툼에서 화가 난 홧김에 뭐 일단 뭐 역주행을 들어갔고 막 차량을 막 몰고 다니는 뭐 그런 상황도 고의적인 그런 운전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경찰 수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눈여겨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다 모든 것들을 이제 지금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운전자를 조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네. 운전자가 지금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고 본인도 부상을 당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도 운전자 상태가 좀 회복돼야지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운전자를 조사하고 또 동승자까지 조사하면 이런 원인을 좀 밝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지금 목격자 진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연합뉴스 TV도 제보를 받고 계시지만 지금 그 CCTV 영상이라든지 현장에서 찍었던 영상들이 지금 많이 지금 종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런 영상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고 원인을 이제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 이제 그 운전자의 나이가 많다라는 점도 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일단은 가능성은 좀 제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운전자가 이제 68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상에는 이제 고령 운전자로 분류되는 나이이긴 한데 68세가 다 뭐 고령 운전자여서 운전을 다 못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어떤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네. 최근에 있었던 그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2020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고령 운전자 사고가 약 한 27.5%나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령 운전자 사회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원인론도 우리가 배제는 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연령이 좀 젊은 운전자보다는 여러 가지 그 신체 능력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 미숙이 네.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에 대한 여부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고를 둘러싼 여러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목격자들은 급발진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급발진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만한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급발진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 주행 사고 기록 장치가 있습니다. EDR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사고 기록 장치가 사고가 난 시점부터 5초 전까지 사고 기록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EDR 기록을 많이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차량의 주행이 급가속되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이 가속 페달을 밟은 게 아닌데 급가속되고 있으니까 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제동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동을 하려고 했었던지 그 여부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딱딱해서 들어가지 않지만 운전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 뒤에 있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CCTV라든지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이게 급발진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주변에 이제 CCTV라든지 또 차량에 이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일단은 지금 사고의
지금 가해 차량 차주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결함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 급발진이 사고의 원인인 것인지 그것을 일단 국과수에서 지금 바로 조사를 하고 신속하게 밝혀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사고 원인이 또는 운전자 부주의나 실수나 미숙 또는 아니면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닌지 그런 여부들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도 언급하셨지만 이제 운전자가 68세 고령이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뭐 여러 사회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면허를 그렇다고 반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게 좋을 텐데 어떤 대책이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령 운전자도 사실 고령 운전자가 오히려 운전면허가 더 필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 뭐 병원도 가셔야 되고 뭐 마트도 가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중교통을 타기 더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의 운전을 제한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건 저는 아니고요. 다만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는 좀 적성 검사 기간을 좀 더 짧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 운전이 가능하신지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갱신주기, 그러니까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좀 더 짧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인지능력 검사라든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운전면허 필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 반납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가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게 할지 이런 여부들도 정부의 정책에 좀 반영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운전 능력이 일단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이 되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 운전자로 일단 분류를 해서 야간 운전 금지라든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또는 속도 제한의 조건을 거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전하게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것들은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름 수련을 하고 또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이런 세부적인 추진 사항을 마련해야겠죠. 네, 일단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좀 회복을 한 이후에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사고 발생 이후에 계속해서 귀책 사유를 묻는 것에 국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전적,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선제돼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급발진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이 급발진 사고가 지금 현재 국내에선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도현이법이라고 해서 과거에 강릉 그 사고 났을 때 거기에 네. 제조물 책임법을 지금 제조사가 이 급발진 사고에 대한 규명을 하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고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일단은 현재는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제조사가 이런 그런 급발진의 원인 규명을 하는 법이 빨리 통과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는 아까 그 주행 기록 장치 같은 경우 지금 EDR은 우리나라 5초까지만 기록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20초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급발진 사고가 30초가 났다라고 하면 5초밖에 기록이 안 나면 내용을 다 보여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급발진에 대한 부분도 명명백백하게 내용 지금 사실 규명을 밝히기 위해서는 급발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명확하게 밝힐 수 있게 그런 내용이 필요하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지금 그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였다. 그럼 만약에 이것이 이제 고령자 운전과 연관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사회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시점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도로에 그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전 펜스가 다 무너졌어요. 안전 펜스가 무너지면서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들을 다 덮쳤는데 아마 지금 보행자 그 안전 보호 대책 이것도 좀 더 전 강구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횡단보도에 보면 연석이라는 게 있고 볼라드라는 게 있습니다. 연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차량의 진입을 막아주고 어느 정도 단차를 생기게 하고요. 또 볼라드 같은 경우는 뭐 스텐 파이프 같은 게 꽂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볼라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차량이 충돌했을 때 이제 보행자를 이제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네. 현장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연석이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전펜스는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벨트가 다 무너진 것들을 보면 이 안전펜스도 이렇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도 차량의 급가속으로 인한 보행자 충돌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런 안전 패스의 어떤 기준 또는 그런 어떤 기준을 좀 강화하고 강도를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 안전 패스를 좀 더 강화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네, 알겠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돌아봐야 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